자, 이 시간부터는 소유권 외의 등기입니다. 286페이지 보십시오. 용의권 등기 4가지가 나오죠. 민법에서 배우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있죠. 요 저당은 이제 담보물권이죠. 앞에 임차권까지 용의권, 요게 이제 오늘 첫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예상 문제 말씀드렸죠. 용의권에서는 전체 4가지 종합적으로 묻는 전체에서 하나, 저당도 하나, 이렇게 이제 한 문제씩 2문제가 예상 문제입니다. 무슨 용의권 이 시간에 하고 이제 다음 시간 저당으로 나아갑니다. 지상권 보십시오. 그 286페이지에 의에 지상권 등기. 지상권이란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려고 남의 땅을 빌려서 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소유를 위해서 사용 수익하는 남의 땅을 용익물권이고, 내용은 마찬가지 요 수업 자료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넘겨보시면 등기부 보십시오. 등기부에 보면 토지 일부의 지상권이 등기돼 있죠. 거기 이제 나중에 얼구입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앞 시간까지는, 앞전주까지는 소유권 보존 이전은 갑구고, 여기 이제 이 시간부터는 이 소유권 외의 권리, 얼구에 등기하는 거죠. 지상권 등기가 들어왔습니다. 권리자란에 목적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 소유요, 구조. 그냥 건물 소유라고 적지 않는다 그랬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적고, 범위가 남서쪽 500제곱미터니까 요게 일부, 토지 일부를 전부를 빌리면 전부라고 쓰고, 일부를 빌리면 이렇게 일부라고 쓰죠. 그리고 맨 밑에 권리자란에 맨 밑에 줄에 나중에 보충 설명하지만 일부의 용의권 등기할 때는 거기다가 도면을 낸다 그랬죠. 일부를 표시한. 그래서 도면 편철장 있죠. 맨 밑에 줄에 권리자란에 1번. 도면 편철장 3책 7면에 이 도면이 편철되어 있다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나중에 자료로 정리할 때, 그죠? 토지 건물의 일부에 용의권 등기할 때 오늘 전부 한 번씩 다 나옵니다. 일부일 때는 도면을 낸다. 그거 아시고. 그리고 올라가서 존속기간, 지료, 지급 시기 적고, 그리고 지상권자가 김민주였다가 1의1 보십시오. 등기부 밑에 1번 밑에 부기등기로 지상권이 이전됐죠.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용의권이든 저당이든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은 언제나 무슨 등기한다? 부기. 거의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부기 등기로 한다. 요거 아시고. 자, 이제 구분 지상권이라고 밑에 있죠. 또 구분 지상권의 의의만 보고 바로 이제 자료로 정리합니다. 구분 지상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하려고, 그 밑에 등기부 밑에입니다. 구분 지상권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 지하나 지상에 일정한 범위, 그 상하에 범위를 정하여 하는 지상권이 구분 지상권입니다. 자, 설명 요렇게 하죠. 제가 늘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남의 땅을 빌립니다. 그 땅, 토지 소유자를 늘 지상권 설정자라고 하고, 지상권 설정자고, 이 땅을 빌리는 사람이 지상권자다라고 이야기하죠. 다 알고 계시죠? 지상권자. 계약을 맺죠. 등기부 있죠, 책에. 그 288페이지 등기부 다시 보십시오. 1번 그 등기 원인 안에 2019년
2월 3일 날 설정 계약했고 접수란에 그 좌측에 접수란에 2019년 2월 4일 날 7333호로 접수번호 등기했죠. 등기한 날짜입니다. 접수란에 적어진 거. 그래서 계약을 맺고 이렇게 이제 등기를 하죠. 그리고 지상권은 뭐를 할 목적이냐? 세 가지. 땅을 빌려서 지상권자가 건물을 짓거나 요거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공작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시험에 나온 게 철탑, 송전선을 보내기 위해서 송전선 이런 거를 설치하기 위한 철탑 있죠. 철탑을 세우거나 또는 여러분 제일 많이 보시는 광고탑, 고속도로 이런 데 변에 고속도로 옆에 광고탑, 광고판 설치하죠. 그게 공작물입니다. 그 다음에 수목 있죠. 나무. 수목을 소유할 목적이죠. 셋 중에 하나. 이거를 소유한다는 거는 지상권자가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짓고 공작물 설치하고 수목, 나무를 심기 위해서 설정 또는 맺는 계약이 지상권 설정 계약이고 그리고 이제 등기할 때 이거를 뭐를 소유할 목적이냐 거기 적죠. 자, 등기부 보면서 여러분 이제 수업 자료 보세요. 용의권 등기 요거 따로 이제 나간 자료죠. 용의권. 지상권 보십시오. 1번. 제일 많이 묻는 게 지상권 등기할 때 1, 2번에 늘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필요적 기록사항은 두 가지죠. 지상권 설정의 목적입니다. 지상권 목적 그랬지만 셋 중에 하나 요 그림처럼 뭐를 소유할 목적이냐 건물이냐 공작물이냐 수목이냐 요 뭐를 소유할 목적이냐 요걸 등기할 때 적어야 되고 그리고 범위 그러면 다 똑같습니다. 토지 여기는 토지죠. 나중에 이제 건물도 나오죠. 뒤에 전세권 임차권 할 때 토지 건물에 여긴 토지에 전부냐 전부를 빌리면 전부 일부를 빌리면 그 일부 있죠. 일부를 표시해야 되죠. 어느 부분을 빌렸느냐. 아까 책에 그 288페이지에 보면 일부를 빌렸잖아요. 일부. 그거를 등기부에 적습니다. 도면 내는 건 좀 이따 밑에 나오고요. 자, 목적과 범위 이 두 가지가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2번 나머지 이제 존속기간, 치료, 취급 시기 같은 것은 무슨 기록사항이다. 임의적. 책에 있는 등기부에 있는 존속기간, 치료, 취급 시기는 필요적, 임의적 그럴 때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우리 시험에 첫 번째 이런 각종 등기 제한 물건 물을 때 오늘 이 용의권하고 저당에 가면 필요적 기록사항이냐 임의적 기록사항이냐 이거 묻는 겁니다. 맨 먼저 3번 오늘 용의권 할 때마다 나오는 게 이거죠. 한 필의 토지 일부 있죠. 일부에다가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신청할 때는 지적도 임야도 도면 이게 도면이죠.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 임야도가 도면을 내고 이 도면에다가 일부를 표시해서 낸다. 용의권 네 가지 다 똑같이 나오니까 도면 낸다고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 구분지상권이라는 거는 목적과 범위를 적는데 그 범위가 지상이나 지하에 5m부터 20m라고 예를 들었죠. 자, 구분지상권을 등기할 때는 목적과 범위가 지상, 지하에
지하나 지상에 몇 미터부터 몇 미터냐 이걸 적습니다. 다만 지적 도면은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자, 구분 지상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서울에 지하철, 남의 땅, 서울 지하철 공사가 남의 땅 지하로, 이 지하철 있죠, 지하철, 남의 땅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려면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 구분 지상권 설정해야 되고요. 지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가도로, 고가철도 같은 거, 고가도로나 고가철도 이거 설치하려고 구분 지상권 설정하죠. 그때 지하, 지상 몇 미터부터 몇 미터 그게 범위입니다. 그리고 5번 민법 조문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에 이 땅에 구분 지상권 들어오는 요 땅에 이미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이 이해관계인이 있죠. 이미 지상권자 등이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땅에 구분 지상권 들어오려면 이 이해관계인 전원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이 땅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그 전원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성락이. 요게 민법 조문에 있고 6번 건물에 있죠. 이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거니까 건물의 어떤 특정층 있죠. 우리 학원 건물 6층 여기에다가 구분 지상권 설정하거나 수목 소유 있죠. 민법에 요거 있죠. 요거 수목 건물 공작물 외에 요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는 구분 지상권 할 수 있다 없다. 건물의 특정층이나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구분 지상권 안 됩니다. 7번 동일 지상에 2개 이상의 지상권이 동시에 중첩적으로 이중으로 있죠. 지상권은 이중으로 등기될 수 없죠. 그러나 구분 지상권은 지하와 지상에 동시에 이중으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자, 그냥 일반 지상권인데요. 시험에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는 저 토지에 지상권 아니면 전세권으로 주로 묻습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 토지 건물에 그 지상권 전세권이 소멸하였으나 말소가 되지 않고 있으면 말소되지 않으면 이중으로 다시 지상권 전세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거를 등기법에서는 이중으로 등기할 수 없다. 후등기 저지력 이런 말 쓰고 민법에서는 일물일권주의 이런 말 쓰죠. 그런데 이제 일단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다시 지상권 등기를 못합니다. 구분 지상권은 지하와 지상에 이중으로 등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8번 지상권 이전 양도는 지상권자의 자유고 지상권자의 자유라는 것은 지상권 이전 양도는 지상권자가 요 설정자 동의 성락 없이도 지상권 이전 양도할 수 있고 그리고 지상권자의 지상권 양도는 설정자 성락이 요하지 않습니다. 또 아까 책에서 봤죠. 지상권 이전 양도에 따른 여기부터 이제 얼구의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입니다. 1에 1 아까 288페이지에 지상권이 이전돼 가면 1에 1로 등기하는 거 보셨죠? 부기 등기한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 9번 지상권 존속 기간을 철탑 존속 기간으로 한다. 요렇게 해서 등기되느냐?
기간은요, 임의적 기록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 약정 없이도 이 말입니다. 철탑에, 아까 철탑이라는 공작물을 설치하면서 철탑의 존속 기간으로 한다. 요렇게 해서도 등기된다. 기간 약정 없어도. 그리고 10번,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오늘부터 배우는 여러분 소유권 외의 권리 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야 되는 소유권 외의 권리는 딱 하나, 이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인데요. 그것도 유상입니다. 유상이 무슨 뜻입니까? 치료가 있는, 치료 직업이 있는 유상의 지상권 설정을 하고 등기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지상권만. 무상일 때는 있죠. 치료 직업이 없는 무상의 지상권은 허가 대상 아니니까 유상, 무상 요거 구분해 줍니다. 유상이냐 무상이냐 꼭 구분해서 무상일 때는 무상의 지상권은 허가 대상 아닙니다. 유상일 때 요거 허가 대상이라는 꼭 알아두시고, 요렇게 정리해 드린 거는 지금 마찬가지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 3, 4월 요 단계에서는 기출 문제에 나온 것들이 대부분 요런 정도니까 요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5월에 이제 요약반 가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할 겁니다만은 일단은 요 내용입니다. 다음 지역권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 289페이지에 지역권 등기 보세요. 2번에 어휘는 마찬가지 민법에 일정한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 오늘도 통행을 가지고 예를 들 겁니다. 통행을 위해서 타인 토지 성역지를 자기 토지 요역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편익에 제공되는 그런 권리죠. 그래서 성역지, 요역지, 성역지 요 그림으로 또 오늘도 그림으로 설명드립니다. 등기부 보십시오. 쭉 넘기셔서 292페이지에 그 맨 위에 있는 등기부가 요 얼구가 성역지 등기부 얼구고, 그 다음 두 개는, 밑에 둘은 요역지인데, 요역지가 두 개인 거는 가운데 것은 아까 성역지, 요역지 관할 등기소가 같고 동일 등기소고, 맨 밑에 것은 관할 등기소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같든 다르든 상관없고 그 요역지에다가도 등기합니다. 그림은 지역권 말이죠. 항상 이 그림이 있었죠.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바로 요역지, 여기 요역지가 있고 성역지가 있고 이쪽이 이제 도로죠. 그러면 요역지에서 성역지를 거쳐 요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통행지역권을 여기 일부죠. 그림은 항상 성역지가 전부가 아니고 요거 토지 일부를 빌렸고, 여기다가 요 지금 그림에 여기다가 통행하기 위해서 지역권 설정을 하고 등기를 하는데, 이제 요거 그림 그려놓고 이제 등기하는 거 설명드립니다. 요역지 쪽은 항상 오늘도 나옵니다. 둘 그리죠. 제가 둘을 그리는 거는요, 요역지 쪽이 두 사람, 이 둘이가 공동 소유, 민법에도 나오고 우리도 나옵니다. 요역지를 이 둘이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성역지 쪽은 이렇게 하나를 그리는데, 뭐 둘 그려도 된다 그랬죠. 하나만 그립니다만, 요역지 쪽이 공유라는 그걸 물으니까요. 요역지 쪽을 둘 그리면, 등기는 성역지에 등기해놓고, 자 이제 책에 등기부 봅니다만은 성역지 여기다가 등기하고, 요역지
요역지에다가 또 등기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내용에서 설명드립니다. 자, 먼저 성역지 등기부에 그 29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맨 위에 얼구, 이게 성역지 얼구입니다. 여기 요 땅, 성역지 얼구 여기다가 먼저 등기합니다. 권리, 나머지 뭐 등기 목적 접수 원인은 그냥 쭉 아까 지상권처럼 보시면 되고요. 권리자란에 목적이 통행, 대부분 시험에서 지역권 설정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통행을 묻는다 했고요. 민법이든 등기법이든 통행으로 묻는다 했고요. 그 다음에 범위가 요 그림의 성역지 여기가 일부 남쪽 50제곱미터라는 거는 일부라는 뜻이죠. 그림에서 성역지가 전부이면 이 토지, 요 그림의 요 땅이 전부가 성역지면 전부, 일부면 일부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또 일부일 때는 그 밑에 이제 도면 낸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성역지니까 요역지를 표시해놨죠. 경남 김해시 장유동, 신문리는 뭐 그건 장유동으로 이렇게 돼 있고 신문리 그거는 뭐 지워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장유동 100번지고 그 다음에 도면 편철장 이거는 제3책 뭐 거기 뭐 칠면 그거는요. 도면을 일부니까 성역지가 아까 지상권하고 똑같죠. 저기 지상권처럼 일부일 때는 뭐를 내라 도면. 그리고 여기 도면이 이제 편철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역지에 등기해놓고 이렇게 요역지 있죠. 밑에 요역지 여기는 얼구에는 직권으로 등기관이 관할이 같든 여러분 관할이 이 성역지하고 요역지 등기소 관할이 같든 다르든 그건 상관없고요. 요거 하나만 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자료에 있습니다. 요역지 여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한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 등기부를 보면서 자료 있죠, 여러분. 요 자료를 보시면 지역권 등기 해놓고 1번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적 기록사항 2번 임의적 기록사항을 묻는데 지역권 등기에 필요적 기록사항은 요역지 표시 말은 성역지 여기다가 지역권 등기할 때 요역지를 표시하고 아까 책 보십시오. 그 성역지 얼구에 요역지 표시해놨죠? 그리고 목적 통행이고 범위가 토지 전부냐 일부냐를 적죠. 그러니까 앞전에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것이 성역지에 지역권 등기할 때는 요역지를 표시하고 반대로 요역지에다가 지역권 등기할 때는 성역지 있죠. 그 책에 있습니다. 성역지를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적은 통행 이거죠. 아까 목적은 통행이고 범위는 항상 전부냐 일부냐 이게 범위입니다. 그 다음 2번 지상권하고 같습니다. 존속기간, 치료, 지급시기 같은 거는 이건 다 특약사항들이니까 이런 특약사항을 무슨 기록사항이다?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자, 3번 지역권 설정 범위인 성역지가 토지 일부면 여기 보세요. 성역지가 요 부분이죠. 일부, 전부가 아닌 일부면 도면을 내라. 등기할 때 일부를 표시한 도면을 내고 내 이야기는 뭐 용의권 4가지 다 똑같이 나오죠. 일부일 때 도면 내는 거. 4번 지역권 설정 등기는 성역지 등기 기록 얼구 여기는 성역지에는 당사자가 와서 이 사람들이죠. 이거 성역지에 거려놓은 요 사람이 등기 의무자 요역지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신청으로 하고 성역지에는 요역지는 어떻게 등기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 한마디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양쪽 성역지, 요역지 모두에 양쪽 다 등기하는데 성역지에는 신청으로 요역지는 직권으로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성역지는 한 필의 토지, 한 필의 일부 이 말은 그림처럼 성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여도 됩니다. 그러나 요역지는 요역지 이 토지는 반드시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되고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일부일 수가 없습니다. 일부일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 필지 성역지 요역지가 여러 필지일 수도 있고 그림에는 지금 한 필지씩만 그려놨지만 여러 필지일 수도 있고 인접성 서로 인접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법적으로도 말하죠. 서로 인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6번 요역지 성역지에 소유자가 아닌 자 여러분 요역지 성역지에 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도 지역권 설정 당사자 될 수 있고 이때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이 지역권 설정해주면 요거는 부기 등기하는데요. 자 그림 보세요. 이거 물었죠. 최근에도 요역지나 성역지에 그려놓은 이 사람들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요역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지상권자고 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고 성역지에 있는 이 사람은 전세권자입니다. 그러면 요역지 지상권자하고 성역지에 있는 이 사람 전세권자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지역권 설정에 당사자나 설정해 줄 수 있는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틀리게 나올 때 이렇게 나왔죠. 요역지, 성역지, 요역지에 소유자가 아닌 자는 소유자가 아니면 지역권 설정할 수 없다면 O다 X다. X. 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이제 요역지가 처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되고 요역지와 참 지역권은 분리 처분이 안 됩니다. 맨 끝에 분리 처분 금지 써놨죠. 여러분 보세요. 요역지가 처분돼 가면 뭐도 따라갑니다. 지역권도. 요 지역권도 따라갑니다. 그러면 요역지 처분에 따른 지역권이 분리 처분 안 되니까 요역지 처분에 따른 지역권 이전은 그 다음 나오는 거 뒤에 지역권은 등기 없이 요역지 양수인 등이 취득합니다. 분리 처분 금지고요. 또 하나 물었던 게 이거죠. 민법, 등기법 다 물었던 게 요역지와 지역권은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 요역지 처분에 따른 지역권도 따라가는데 지역권은 이전 등기해야 따라간다. 이전 등기 없이 따라간다. 없이 요역지의 처분에 따라갑니다. 요걸 물었죠. 8번, 9번은 여기 요역지 쪽에 요 두 사람 그려놓은 거 이걸 이야기합니다. 8번 공유자 중 1인 요 둘 중에 하나 요역지에 있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이게 지역권의 불가분성이라 그러는데 민법에 지분의 2분의 1 여기 보세요. 2분의 1씩 요 둘이가 지분의 2분의 1씩 가지고 요역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둘이가. 그럼 이 중에 하나가 둘이 같이 가서 둘 다 가서 지역권 계약하고 등기한 게 아니고 이 중 하나 어느 하나가 둘 중에 이 사람이 하나가
성역지 여기 이 사람하고 지역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하고 오면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같이 취득합니다. 9번 토지 공유자 1인은 토지 공유자 중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자기 지분만 가지고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이나 그 토지가 부담하고 있는 지역권을 소멸케 하지 못합니다. 소멸케 하지 못한다까지 아셔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이 둘 그려놓은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 가지고 지역권을 소멸케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8번은 취득, 9번은 소멸의 불가분석이라 합니다. 이걸 민법 시간에는. 그러나 취득과 소멸에 있어서의 두 사람, 요 공유자 둘을 생각하시면서 보시고 10번 요거는 성역지 쪽 소유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설치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 약정을. 자, 원래 이런 약정이 없으면요. 보십시오. 그림에. 여기 통행을 하기 위해서 성역지 여기다가 무슨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수선 의무는 다른 약정, 특약이 없으면 누가 부담합니다? 요역지 쪽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성역지 쪽 소유자가 공작물 설치나 수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이 약정도 유효고요. 그럼 이런 약정도 우리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지역권입니다. 의외로 이제 출제 빈도는 지상권보다 지역권 이게 출제 빈도가 좀 높다는 말씀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나온 문제들이 이런 거죠. 여러분, 지역권에서 요 그림 보면서 요역지, 성역지에 있는 저 사람들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느냐 물었고, 또 한 번은 요역지가 처분되면 지역권도 따라간다 그랬죠? 단 지역권은 뭐 없이 따라간다? 등기 없이.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출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요 자료를 잘 보시면 되고. 자, 전세권 보세요. 이제 292페이지 책에 전세권의 의 맨 밑에 민법 303조 그대로입니다. 전세권은 반드시 이제 여기부터는 반드시죠. 지상권 지역권에서는 지료 지급이 지상권 지역권의 요소, 성립 요소 아니라고 배웠죠. 민법에서. 전세권에서는 반드시 뭐가 지급돼야 되고 전세금. 그리고 타인 부동산. 이제 전세권은 토지 건물이 다 되니까 토지 건물 그릴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저 둘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고, 전세권하고 다음 나오는 임차권은 토지 건물이 다 대상이 되죠. 그리고 그 부동산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마찬가지 용익 물권입니다. 의의만 보시고 넘겨보시면 여러분 이제 295페이지에 그 등기부 있죠. 등기부 보십시오. 1번 전세권 설정 등기돼 있죠. 권리자란에 전세금 적고 목적 및 범위 할 때 목적은 지우시라 그랬죠. 앞에 그 범위 앞에 목적은 지우시고 목적은 적지 않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목적 지우시고 범위가 주거용 건물이네요. 전부면 전부라고 이렇게 적고 일부면 일부를 표시합니다. 여기 전부죠. 아까처럼 일부면 일부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자 적고 여기도요. 1에 1 전세권이 이전됐죠. 자, 전부 오늘 몇 번 말합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저당까지 나중에 이런 얼구에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은 다 무슨 등기입니다. 부기. 요 1에 1 부기 등기한다. 자, 요거 등기부 보면서 또 자료 있죠, 여러분. 이제 그 제가 드린 자료 우측에 전세권 등기 요거 보세요. 토지를 빌리면 여기요, 여러분.
토지를 빌리면 토지전세권, 민법 시간에 토지를 빌렸다. 그럼 토지전세권. 건물을 빌리면 물론 건물 전세권이죠. 주로 건물을 많이 빌리지만 토지 건물 전세권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 요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가 되고요. 전세권에서는 설정자가 되고, 그 다음 이 토지 건물을 빌리는 사람이 전세권자죠. 항상 아직까지 설정자와 전세권자 구분하시라고 그랬고, 계약 맺고 똑같습니다. 계약을 하고, 여기는 등기되는, 실무에서는 전세권 등기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지 않지만 등기되는 전세죠. 전세권이죠. 미등기, 민법에서 말하는 미등기 전세가 아니고 이건 등기되는 전세권입니다. 자, 자료 보십시오. 1번. 전세권 등기할 때 필요적 기록사항은 전세금하고 범위가 오늘 용의권은 다 부동산 요 토지 건물의 전부냐 일부냐 요게 범위죠. 그리고 2번 전세권 존속 기간과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이건 유효니까, 민법에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니까 이건 임의적 기록사항, 기간 이런 특약은 이렇게 필요적 임의적 기록사항 꼭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또 부동산 일부죠. 아까 토지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토지 건물에 도면을 내고 일부일 때는 도면을 제공하고 일부를 표시하라 했고요. 4번 농경지, 이거 자 민법에 나와 있죠. 민법에 농경지에는 전세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농경지에는 딱 뭐만 안 된다 했죠? 전세권만. 나머지 있죠. 그 농지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저당, 임차권은 다 됩니다. 그러나 딱 하나만 안 되죠. 농지에는 전세권만 안 된다.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사실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등기법 시험에 자주 이 지문 나오죠. 이건 농지에 전세권 안 되는 거. 자, 5번 전세금 증액 있죠. 여러분 나중에 이건 제가 부기 등기할 때 또 상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오늘은 전세금 증액에 따른 변경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후순위자가 있고 그 성낙서 있죠. 후순위자에 성낙서를 제공하면 부기, 성낙서를 제공하지 못하면 주등기입니다. 요거 나중에 제가 요 저당 다음 시간에 저당할 때도 이야기, 저당권에서는 채권액 증액에 따른 변경 등기할 때 또 나옵니다. 그때 또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전세금 증액, 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나왔죠. 9천만 원에서 전세금이 9천만 원에서 1억으로 증액하고 그에 따른 변경 등기할 때 후순위자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성낙이 있으면 부기, 성낙이 없으면 주등기, 이렇게 우선 알아두시고 여러 번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6번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는 것은 지상권,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자 설명 보십시오. 저기 아까 저 맨 앞에 타인 토지의 저 지상권자가 남의 땅을, 지상권자가 이 땅을 빌려가지고 집을 지었죠.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상권자가 자기 건물을 전세권자한테 전세권 설정해 준 겁니다. 아니면 임차인 있죠. 그 뒤에 임차인이, 자
임차인이 남의 땅을 임차인이 빌려가지고 집을 지었고, 이 집은 지상권자 임차인 거니까, 이걸 전세권자에게 전세권 설정해 준 거죠.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저 건물의 전세권자는 저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하죠. 그 다음 7번,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 나오면 아파트입니다. 그럼 아파트 땅에 대지권이 이제 설정되고, 토지만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토지만에, 건물만에 이거 전세권 등 용의권은 등기할 수가 있죠. 안 되는 게 나중에 아파트 토지만에, 건물만에, 저당은 안 됩니다. 저당이 안 되고 용의권은 됩니다. 자, 가장 많이 묻는 게 이제 8, 9, 10번인데, 이 8번, 9번, 10번이 전세권자가 전세권 일부 있죠, 전세권 일부를 이전하는데, 사실은 전세권 전부가 아닌 일부 있죠,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일부 이전할 때는 보십시오. 8번. 전세권 일부를 이전 등기할 때는 신청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그럼 만료 전에 할 수 없다는 거는 만료 후, 존속기간 등 만료 후에 하라는 거죠. 만료 후에. 그거고요. 만료 전에 할 수 없다는 말은 기간 등 만료 후에 하라. 그리고 9번,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전세권이 해당 전세권을 소멸했다는 것을, 자, 만료 전이라도 그러면 소멸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일부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료하기 전에는 소멸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일부 이전 등기할 수 있다. 10번, 등기관이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만약에 일부 이전 등기할 때는 그 양도되는 액을 적어라, 기록하라는 거죠. 제일 많이 묻는 게요, 전세권 물을 때 8번, 9번, 10번이니까 이 부분을 또 집중해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일부 이전, 실무하고, 실제하고 법적인 거하고 다릅니다. 일부 이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임차권입니다. 조제 먼저 보세요, 여러분. 책에 295페이지고 임차권 등기해놓고 의에, 자, 임대차 다 아시죠? 민법에 618조에 당사자 일방, 즉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차임을, 자, 임차권에서는 반드시 뭐가 지급돼야 된다? 차임. 이걸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립하는, 이건 채권 계약이다. 좀 이따가.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고 채권입니다. 여기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럼 이 임차권은 우리 말하는 채권이지만 등기가 된다. 부동산 임차권. 등기 보십시오. 쭉 넘겨가지고 298페이지에 이거는 사실은 일반 임차권이 아니고, 아까 앞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소개했던 주택이나 298페이지 등기부 보십시오.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주택 상가에 이제 임대차 살다가 기간 만료 등으로 보증금 있죠?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이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주택 임차권 등기입니다. 상가는 상가 건물에, 일반 임차권 등기는 책에 지금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고 계십시오. 자, 등기하는 거는 자료, 이번 수업 자료 보십시오. 네 번째 임차권 등기. 이번에는 토지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소유자가 당연히 임대인, 소유자가 임대인이고 이 토지 건물에 이제 사용 수익하려는 사람이 임차인. 근데 임대차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을 맺고 등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만약 임차권을 등기한다면요. 1번,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으로 등기하여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권은 등기 안 해도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권은 성립하고, 등기가 무슨 요건이다? 대항 요건, 대항력. 등기하면 제3자에게 무슨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그거죠. 2번, 임차권 등기할 때 필요적 기록 사항을 차임과 범위. 차임은 뭐 여러분 민법 시간에 다 배우시는 거고, 범위. 토지 건물의 또 전부냐 일부냐 그겁니다. 전부 일부 그걸 범위라고 하죠. 범위. 그거를 이제 필요적으로 적어야 되고, 나머지 있죠. 존속기간, 특히 차임의 지급 시기와 보증금. 여러분, 이 임대차 등기할 때는 법에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 보증금 있죠. 이 보증금은 임의적 기록사항으로 되어 있죠. 이제 법이 그렇게 이제 외국법이 도입될 때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자, 3번. 아까 지상권처럼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송전선이나 또는 철탑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여 이거를 지상권처럼 기간 약정 없이도 등기할 수 있다. 당연히 지상권에서도 물었었고 임대차에서도 물었었죠. 4번. 등기관은 임차권 설정 임차물 전대할 때 범위가 부동산 일부 오는 이제 네 번째. 일부일 때는 도면을 내고, 그 도면을 내면 그 부분을 없이 한 도면을, 원래는 이제 최근에 등기부는 도면 번호, 도면 편철 체계처럼 도면 편철장이 아니고 도면 번호 몇 호 이렇게 이제 적는데 그걸 등기부에 적어놓고 기록합니다. 5번. 임차인이 임차권 양도 임차물 전대에 따른 등기할 때 임대인 동의 얻는다. 동의 얻는 거는 민법이고, 민법에는 여기까지. 우리는 임차권 양도 전대에 따른 등기는 여기까지 오늘 부기등기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 이전은 다 양도 전대 이런 이전에 따른 등기는 다 뭐다? 부기. 6번 이거요. 아까 책에 법원의 촉탁에 따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상가 건물에 임차권 등기 됐죠. 제가 아까 보증금 못 받아서. 이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보증금을 못 받아서 한 등기니까 이건 이전 등기 있죠. 요거 책에. 앞전에 그 앞타임에 수업 들으신 분들 298페이지 이 주택 임차권은 이 주택이나 상가의 이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 못 받아서 한 등기니까 이 등기는 이전 등기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이건 묻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자, 작년 이야기했죠. 작년 31회 때 주택 상가 건물에 임차권 등기가 하는 절차, 등기부가 아니고 그냥 일반 법적 절차를 민법에도 한 문제, 중개사법에도 임차권 등기 절차 한 문제, 묘하게 작년에 두 문제 나왔다고 소개했고요. 우리는 딱 요 지문, 주택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에 기초한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것만 나옵니다. 자주 나왔다 그랬죠. 자, 다음 그 저당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자료, 요 수업 자료 우측에고 여러분 용의권 등기 우측 맨 밑에 부동산 일부나
공유 지분에 되느냐? 오늘 1번 부동산 일부에는 지상권 등 용의권은 다 되죠. 이 칠판에 있는 지상권부터 임차권까지 일부에 할 때는 뭐를 내라? 도면. 몇 번 이야기했죠. 오늘 4번이나. 다만 공유 지분 있죠. 공유 지분이라는 거는 토지 건물 등의 공유일 때 지분 뭐 2분의 1, 3분의 1 이거 말이죠. 이 공유 지분에는 용의권 등기할 수 없죠.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일부에는 용의권이 등기돼도 지분에는 어떤 경우에도 등기 안 됩니다. 2번 부동산 일부에는 저당 소유권 등기 있죠. 일부에는 소유권 등기가 보존 이전 있죠. 이거 보존 이전 등기할 수가 없고 공유 지분에는 저당 소유권 이전이 이 지분 있죠. 지분 요 지분 아까 이전 우리 앞에 소유권 등기할 때 지분 이전되고 지분에 저당됩니다. 그러나 지분에는 용의권은 안 된다. 1번. 이게요, 여러분, 할 때마다 제가 부동산 일부냐, 공유 지분에 무선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시험에 수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도 일부에 무선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공유 지분에 무선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벌써 뭐 거의 출제되어 있습니다. 무슨 등기 묻는지만 이제 구분해서 나오지만 이 간단한 이야기가 부동산 일부 공유 지분이 등기에서 그렇게 중요하니까 시험에서 꼭 정리하시고. 자, 저당입니다. 교재는 298페이지부터고 자료는 그 뒷페이지 이제 용의권 다음 페이지 뒷페이지 보시면 저당 등기는 이렇게 양이 좀 많습니다. 설정 이전 하고 설정하고 나중에 좌측에 밑에 이전 변경 말소 등기하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죠. 4페이지 우측에 그 제한 참고 표시로 되어 있는 제한물권 임차권 이전 등기라든가 토지 건물의 합필 그 밑에 또 하나 참고 표시로 되어 있는 합필 합병 여부하고 요건 다 설명드리고 보충 설명드리고 이제 표 있죠. 맨 우측 아래 요 표가 제한물권 등기에서 필요적 임의적 기록상 지금 여기까지는 설명드렸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까지는 했고 나머지 저당 같은 거 하고 요 표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비교를 제일 많이 묻는 게 우리 등기 시험에 또 하나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냐 임의적이냐 이걸 묻는 거니까 많지 않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저당권 다 설명드리고 또 요 자료들 가지고 요 비교도 해드리고 합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저당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